안녕하세요. 감동 사연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어두운 밤 가로등 하나에 의지한 채 고장난 차를 두고 살려달라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본 한국인 트럭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트럭 운전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러시아 여성 아나스타샤는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아나스타샤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22살이고요. 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역사학부 학생입니다. 제 취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커피 내리기이고 다른 하나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둘 다 가리지 않는데 주로 학기 중에는 친구들과 국내의 다른 지역을 다니고 방학을 하면 해외여행을 다니곤 해요. 하루는 친구들과 이번 겨울방학에는 무엇을 할 계획인지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갈 생각이라고 했더니 몇몇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3명과 같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고 여행 루트를 짜기 위해 각자 가보고 싶은 곳을 찾아오기로 했죠. 제가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여행을 가면 여행지의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알아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주로 서울을 먼저 간다고 하지만 저는 경주 여행 코스를 짜봤어요.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나서 각자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다들 서울을 가고 싶어 했어요. 남산타워, 경복궁, 한강, 홍대, 롯데월드타워 친구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이때 아주 잠깐 그냥 친구들과 같이 서울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혼자서 경주로 가겠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우리는 같은 날 출국을 해서 인천공항에서 헤어졌어요. 친구들은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고 저는 차를 렌트했어요. 경주로 떠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송도에 들렀다 하루 머물고 경주로 이동하려면 차를 렌트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았거든요. 여행을 가기 전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경주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존해둔 신비로운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경주로 여행을 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여행 계획을 짜면서 알게 되었는데 한국의 교통은 매우 편리하더군요. 지하철과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수도 있었고 버스만 타고도 전국의 모든 곳을 갈 수 있었죠. 길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이용해야 할 교통편을 잘 짜서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몸이 편안해서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며 하나라도 더 많은 유적지와 문화유산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동차를 빌려서 타게 되었어요. 한국은 공유 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카 쉐어링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차를 빌렸어요. 그렇게 렌트한 차량에서는 영어로 된 안내 책자와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다녀보면서 영어권 문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으로 렌트카에까지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준 나라는 없었거든요. 덕분에 고생하지 않고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 인천공항에서 송도 센트럴파크까지 30km 이동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렌트한 차량에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인천대교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과 인천대교를 운전해서 가다가 송도가 보이기 시작할 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인천대교를 건너니 바로 송도더라고요. 한국에 오기 전에 인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과거의 인천은 좀 어둡고 오래된 도시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송도 센트럴파크는 외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뭔가 도시 자체가 스마트하고 깨끗한 이미지여서 입을 한참 동안 못 다물었지 뭐예요. 그리고 저는 인천공항과 가까워서 단순히 경유해서 경주로 가려고 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송도에 와서 관광을 하더라고요. 이미 외국인들에게 입소문이 난 느낌이었죠. 커피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공원에 앉아 있다가 혼자 여행 온 독일 국적의 여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얼떨결에 같이 문보트도 타고 사진도 찍게 되었어요. 이런 게 여행의 묘미겠죠? 그렇게 유유자적한 하루를 보내고 호텔에 들어가 쉬고 다음날 경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천에서 경주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시작했는데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나 도시 밖으로 나가면서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산과 나무로 이루어진 풍경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풍경을 감상하며 즐겁게 운전하고 있던 저는 저 멀리 톨게이트가 보이기 시작하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탔으면 톨게이트 요금을 내야 하는데 그동안 여행을 갔던 다른 나라에선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요금소에서 멈춰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던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멀리서 톨게이트로 보이는 패널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는 운전 중인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나가던 다른 차는 속도를 줄인 저를 추월해서 톨게이트를 그냥 쌩하고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저렇게 운전하다간 사고 나기 십상이지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톨게이트로 진입하려는데 요금소는 없고 그냥 톨게이트 패널만 있는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 갑자기 차량에서 띠링 소리가 나더니 알 수 없는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다른 차들도 따라 들어오는 걸 보고 눈치껏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라 생각하며 나중에 알아봤는데 한국도 러시아 못지않게 톨게이트 자동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대부분의 도로는 정차할 필요가 없더군요. 덕분에 한껏 가벼워진 마음으로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동차를 반납할 때 정산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은 나중에 비용 정산시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몇 가지 특별한 경험이 있었지만 특히나 제가 한겨울 나무 위에 눈이 쌓인 풍경을 감상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 한참을 고민하다 소름이 돋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풍경 속 나무 위에 눈이 저렇게나 쌓여 있지만 제가 지나가는 도로 위에는 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죠. 러시아에서도 눈이 오면 관리가 되는 고속도로나 주요 도시길이 통하는 도로는 당연하게 눈을 치우지만 지금처럼 한적한 길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여행이 주는 묘미는 현지에서 겪는 트러블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불편함 없이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하면서 이런 여행도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운전하면서 잡념이 생길 정도로 경주로 가는 길은 편안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저는 예정된 4일 동안 한국의 불국사와 대릉원, 월정교 등 여러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평범한 민박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체험할 예정이었죠. 첫날 찾아간 불국사는 엄청난 크기의 사찰과 그곳에서 느껴지는 웅장함이 저를 압도했고 날이 어두워질 때쯤 가장 아름답다던 남천 위의 나무다리인 월정교는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묵은 경주의 한옥 호텔은 멋들어진 풍경을 자랑하며 제게 큰 추억을 선사했죠. 다음 날은 아침부터 대릉원에 들러 왕들이 묻힌 묘지를 구경하고 동궁이라는 호수를 찾아 예쁜 사진을 찍으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주의 문화유산 관광을 모두 마친 저는 예정된 마지막 코스인 경주 외곽에 위치한 민박집을 향해 출발했죠. 여행 시기가 겨울이라 그런지 오후 5시도 되지 않았는데 주변이 어두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 금세 날이 저물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목적지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차에서 내려 민박집 주인으로 보이는 사장님에게 제가 예약한 내역을 보여주며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저를 보며 곤란한 표정으로 뭔가 말하더군요. 바디랭귀지를 섞어가며 열심히 대화한 결과 제가 목적지를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두워진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혹시 이곳에서 자고 갈 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모든 숙소의 예약이 마감되어서 결국 포기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수정하니 이동해야 할 거리가 상당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얻은 제 철칙 중 하나는 밤에는 움직이지 말자였는데요.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에서는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으니 최대한 밝을 때 움직이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을 며칠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니 곳곳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밤이 늦어도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여러 본 탓에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느껴지기도 했고 마침 차도 있으니 저는 그냥 운전을 해서 예약한 민박집까지 다시 찾아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가로등은 별로 없었지만 도로에는 반사판과 형광, 패널 등 야간 주행에도 큰 문제가 없게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목적지를 향해 한적한 시골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주위를 살피고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옆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다시 켜봤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일인가요? 차에서는 털털거리는 소리만 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차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은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둠이 깔린 도로 위 가로등, 하나의 고장난 차와 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마치 공포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클락션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포토트럭 한 대가 제 옆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여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겁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있을 때 트럭 운전사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트럭 운전사는 꼭 필요한 직업이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당시에도 저는 지금처럼 차가 도로에 고립된 상황이었는데요.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제 앞에 차를 세우더니 운전석에서 내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자기 트럭에 타서 근처 마을까지 이동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왔죠. 당시 순진했던 저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근처 마을로 간다던 그는 제가 트럭에 타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더니 180도 태도가 돌변했죠.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제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어요. 천만다행히도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트럭 운전사에게 쥐어주고 탈출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지만 나중에 뉴스를 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도 일어났더라고요. 그 일을 겪고부터 저는 트럭 운전사에 깊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트럭 운전사가 제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저는 제 차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 차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갈 걸 그랬나? 그 순간 후회를 엄청나게 했어요. 제 예상대로 트럭에서 사람이 내렸고 제 차로 다가왔습니다.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체격이 있는 남성이었어요. 그 남성이 가까이 와서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저는 패닉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다급하게 제 차 안을 살피더니 자기 트럭으로 돌아가 뭔가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 남성이 돌아와 제 앞에서 한 행동에 저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는 체격과 어울리지 않게 동물 귀가 달린 귀여운 모자를 쓰고 온 것이었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혼자 겁먹고 있던 저는 갑자기 맥이 탁 풀리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하고 차량 밖으로 나와 그 동물 뒤 모자를 쓴 남성과 대화를 시작했죠. 저도 한국어를 못하고 그 남자는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번역기와 손짓 발짓을 해가며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저를 돕고 싶다고 했고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죠.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차로 다가가 종이 뭉치를 꺼내보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그 남성과 대화를 하던 중 차 한 대가 이곳으로 다가왔죠. 그들은 몇 가지 장비를 가져와 제 차를 점검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 시동을 걸어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배터리가 어떻다고 말한 것 같지만 사실 잘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제 차를 고쳐주고 돌아갔고 그때까지 제 옆에서 저와 함께 있어주던 트럭 운전사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자동차 불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살짝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은 인자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서로 헤어져 차로 돌아가려는 순간 저는 문득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 뒤를 돌아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귀여운 모자는 누가 준 건가요? 그 질문을 들은 트럭 운전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웃더니 제 딸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금 무섭게 생겼으니 딸이 꼭 쓰고 다니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말에 저도 웃으며 제 차로 돌아갔고 무사히 예약된 민박집을 찾아갈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제 여행은 끝이 났고 그 도로에서 겪은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지금도 그 아저씨를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는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있죠. 저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준 그 트럭 운전사 아저씨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낯선 땅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와서 야밤에 큰일을 당할 뻔했던 아나스타샤는 친절한 한국 트럭 운전사에게 도움을 받아 무사히 숙소로 갈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정말 마음이 인자한 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